이번 영상은 브릿지의 길이를 길게 했을 때의 장점과 짧게 했을 때 장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길게입니다. 지금과 같은 배치일 때 많이 사용합니다. 정확한 두께를 쳐야 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저의 오랜 친구이자 PBA 일부 선수인 김인권 프로가 가장 잘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따라해보고 정말 좋다는 걸 알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뒤돌리기의 형태입니다. 옆돌리기, 뒤돌리기, 비껴치기, 앞돌리기 등등 어떠한 형태든지 정확한 두께를 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연은 거의 얇은 두께만 보여드리지만 얇은 두께뿐만 아니라 어떠한 두께든 꼭 정확한 두께를 쳐야 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우선 처음 보여드렸던 옆돌리기 얇게입니다. 일반적인 형태일 때 브릿지의 길이는 보통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일 때 브릿지의 길이는 보통 손 한 뼘 정도 15cm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두께를 쳐야 한다면 살짝 브릿지의 길이를 다르게 해주는 게 좋은데요. 정확한 두께를 치는데 오픈 브릿지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유는 검지로 인해 시선이 분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지를 큐 밑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픈 브릿지를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큐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오픈 브릿지는 제외하고 표준인 기본 브릿지에서 브릿지의 길이를 길게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브릿지 길이가 짧은 경우 약 10cm 정도일 때의 모습입니다. 브릿지의 길이가 짧을 때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만 수구를 바라볼 때 검지가 정렬선을 맞추는데 좀 많이 걸리적거립니다. 큐선을 놓는 과정에서도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두께를 치는데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브릿지의 길이가 보통의 경우 약 15cm 정도일 때 모습입니다. 브릿지의 길이가 보통인 경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수구를 바라볼 때 검지가 정렬선을 맞추는데 살짝 걸리적거립니다. 큐선을 놓는 과정에서도 살짝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두께를 치는데 약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브릿지의 길이가 긴 경우 약 한 20cm 정도일 때의 모습입니다. 브릿지의 길이가 긴 경우는 수구와 일적구를 바라보고 정렬선을 맞추는데 방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두께를 치는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배치는 무회전을 이용한 5.5 시스템으로 계산을 해보면 3쿠션 값을 18로 계산, 38에 20, 1쿠션의 지점은 20까지 보내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계산법은 우측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무회전을 이용해서 8분의 1 두께를 정확하게 맞추면 됩니다. 브릿지의 길이가 긴 경우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브릿지의 길이가 보통일 때입니다. 두께 실수가 있었습니다. 보통인 경우요. 한 번 더 브릿지의 길이가 보통일 때 시도해 봤습니다. 이번은 득점 가능했습니다. 이번은 브릿지의 길이가 짧을 때입니다. 실수가 나오는데요. 억지로 못 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초집중의 상태입니다. 처음에 살짝 길게 빠졌고요. 한 번 더 쳐보는데요. 브릿지의 길이를 짧게 했을 때입니다. 또 실수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익숙함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정확한 두께를 쳐야 한다면 짧은 브릿지보다는 긴 경우가 더 확률이 높았습니다.
뒤돌리기도 비슷한 배치를 놓고 브릿지의 길이를 달리하면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배치는 1시 반의 3팁 당점을 이용하고 8분의 1 두께를 치면 득점이 가능한 배치입니다. 우선 브릿지의 길이가 긴 경우입니다.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비슷한 배치를 놓았습니다. 이번엔 브릿지의 길이가 보통인 경우입니다. 한 번에 성공. 이번에는 브릿지의 길이가 짧은 경우입니다. 첫 번째 시도입니다. 첫 번째 시도 실패입니다. 두 번째 시도입니다. 두 번째 시도는 성공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짧은 브릿지의 장점은 이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브릿지의 길이를 길게 했을 때 장점에 대한 결론은 저의 경우 정확한 두께를 칠 때 브릿지의 길이를 길게 해주면 더 높은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영상은 수구와 일적구가 먼 경우 정확한 두께를 칠 때 브릿지의 길이를 길게 만들어 놓고 시도한 영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비슷한 배치를 놓고 브릿지의 길이를 길게 놓고 시도해 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브릿지의 길이를 길게 해놓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브릿지의 길이를 길게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백스윙의 크기는 절대 크지 않습니다. 백스윙의 크기는 숏에서 미들 정도의 사이입니다. 이후 영상은 정확한 두께를 치고 싶은 경우 브릿지의 길이를 길게 하면 좋다에 이어서 브릿지의 길이를 짧게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껴치기 형태 배치입니다. 맥시멈을 주고 가장 얇은 두께를 쳤을 때 나오기 힘든 배치입니다. 브릿지의 길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거의 똑같은 배치를 놓고 최대한 맥시멈을 이용하고 가장 얇은 두께를 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릿지의 길이를 아주 길게 해놓고 두께에 집중하면서 시도했습니다. 아깝게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로 브릿지의 길이를 20cm 정도로 길게 해놓고 두께에 집중하면서 시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패입니다. 세 번째로 보통의 브릿지 길이 15cm 정도로 해놓고 두께에 집중하면서 시도했습니다. 돌리지도 못했습니다. 실패입니다. 네 번째로 짧은 브릿지의 길이 5에서 10cm 정도로 해놓고 두께에 집중하면서 시도했습니다. 성공입니다. 네 번째로 짧은 브릿지의 길이 5에서 10cm 정도로 해 놓았을 때만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힘의 원리를 알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윙을 백스윙의 크기와 피니쉬의 길이로 나눠보자면
백스윙의 크기는 충격량의 크기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충격량과 같은 의미로는 힘, 즉 임팩트의 정도, 그리고 반발력의 크기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충격량 이꼬르 임팩트 이꼬르 반발력, 모두 같은 뜻입니다. 수구가 일적구를 맞고 원쿠션까지 가는데 충격량이 작아야 유리한 배치는 백스윙의 크기가 작은 게 무조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백스윙의 크기를 작게 하는 것을 브릿지의 길이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브릿지의 길이를 길게 해놓고도 백스윙의 크기를 줄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립의 위치도 생각해야 합니다. 브릿지한 손가락에서부터 스윙하는 손가락까지의 움직임의 크기도 생각해보면 3쿠션이란 종목은 확률을 높이는 스포츠이므로 스윙하는 팔의 움직임은 일정하게 해놓는 게 팔에 무리가 없고 안정적이게 됩니다. 브릿지의 길이가 길게 되면 될수록 일정한 팔의 움직임을 위해서는 그립의 위치가 뒤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큐의 활동량이 커지면서 그만큼 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발력을 줄이는데 좋지 않습니다. 그립의 위치를 보시면 브릿지의 길이가 미들 이상일 경우보다 짧게 잡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결론은 충격량을 줄여야 하고 임팩트가 들어가면 안 되며 반발력을 줄여야 하는 배치는 그림과 같이 브릿지의 길이를 줄이고 스윙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그립의 위치도 짧게 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비껴치기도 시스템을 해봐도 길게 빠질 일은 없는 배치입니다. 맥시멈을 이용하고 8분의 1 두께를 치는데 관건은 브릿지의 길이를 줄여야 충격량, 반발력을 최소화시키면서 득점 확률이 올라갑니다. 지금 비껴치기도 많은 분들이 짧게 빼는 배치입니다. 8분의 1 두께는 키스이므로 8분의 2 두께를 치는데 맥시멈을 이용합니다. 관건은 브릿지의 길이를 줄여야 충격량, 반발력이 최소화되면서 최대한 길게 나옵니다. 지금 비껴치기는 비슷한 배치를 놓고 브릿지를 길게 해놓고 한번 쳐보고 브릿지를 짧게 하고 쳐보겠습니다. 맥시멈의 8분의 1 두께 정도 겨냥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고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두께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두께의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께를 예민하게 바꾸기보다는 샷하기 전에 세팅 자체를 충격량이 없게 해놓는 것입니다. 지금도 짧게 빠지기 좋은 배치, 브릿지의 길이를 줄이고 그립의 위치도 짧게 잡고 샷합니다. 지금 비껴치기 길게도 비슷한 배치를 놓고 브릿지를 길게 해놓고 한번 쳐보고 브릿지를 짧게 하고 쳐보겠습니다. 짧게는 절대 빠지지 않는 배치입니다. 맥시멈의 8분의 1 두께 정도 겨냥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브릿지의 길이를 길게 해놓고 정교한 두께를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더 쉬운 방법은 충격량을 줄여주는 브릿지의 길이를 짧게 해놓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구멍치기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브릿지의 길이를 길게 하면 충격량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빠질 수 있습니다. 편하게 회전력을 이용하고 아주 가볍게 툭 치는데 브릿지의 길이를 줄이고 그립 위치를 짧게 잡고 충격량 줄여주면 100% 득점됩니다. 지금 구멍치기의 경우 맥시멈 이용하고 자세도 편하게 높여 큐 각도를 20도 이상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후 배치들은 브릿지의 길이를 줄였을 때 일적구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면서
포지션 플레이하기 좋다는 걸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일적구를 단단의 형태로 센터 포지션 하면서 다음 공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배치들입니다. 브릿지의 길이를 줄여놓고 연습하다 보면 일적구의 속도가 브릿지의 길이가 보통 이상인 경우보다 충격량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이게 됩니다. 일적구의 위치를 예상하기 좋은 브릿지의 길이는 짧은 것입니다. 지금 옆돌리기도 포지션 플레이 하기 좋은 배치입니다. 일적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짧은 브릿지가 좋습니다. 1시 반의 3T, 8분의 1 두께 가볍게 툭입니다. 지금 배치는 비슷하게 놓고 3번을 쳐보는데요. 일적구의 움직임을 좌측 하단에 포지션 플레이 하려고 합니다. 일적구의 움직임을 느끼기 위해서는 브릿지를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해야 느낌이 확 옵니다. 다음 공 뒤돌리기입니다. 속도를 좀 올려도 일적구는 천천히 움직이고 수구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일적구 포지션 좋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놓고 한 번 더 쳐보겠습니다. 실전에서는 굳이 포지션 플레이를 하려고 하지 않고 브릿지의 길이와 속도만 생각해도 포지션 플레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최고의 포지션이 되었네요. 지금 배치는 비슷한 형태를 놓고 몇 번을 쳐보겠습니다. 일적구의 움직임을 우측 하단에 포지션 플레이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전에서는 굳이 꼭 저기에 놓아야겠다는 건 아닙니다. 일적구가 더 움직여야 한다면 충격량을 줘야 하므로 브릿지를 길게 하고 백스윙의 크기를 길게 하면 됩니다. 일적구가 덜 움직이는 게 유리하다면 충격량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브릿지를 짧게 한다고만 가볍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했다면 브릿지의 길이 조절로 일적구를 단의 형태로 놓으려면 지금처럼 브릿지를 길게 해놓고 백스윙의 크기도 좀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일적구를 단의 형태로 코너로 보내면서 대회전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브릿지의 길이를 짧게 해놓고 단의 형태로 보내려고 합니다. 뒤돌리기나 옆돌리기를 노려봅니다. 이번 배치는 뒤돌리기 키스 피하기, 포지션 플레이하기 패턴 두 번째에 있던 배치인데요. 일적구가 센터 정도 있고 약간 빗각의 형태를 놓고 쳐보겠습니다. 수구의 구름은 유지되면서 일적구의 속도는 느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릿지의 길이는 짧은 게 좋습니다. 일적구를 점점 위로 올려가면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당점은 2팁, 두께는 8분의 2 두께 정도입니다. 뒤돌리기 포지션 플레이입니다. 모두 비슷한 형태이므로 같은 느낌으로 시도하면 됩니다. 브릿지를 짧게 하고 약간 빠르게 스윙하면 수구의 움직임은 활발하고 일적구의 움직임은 예측하기 좋습니다. 지금은 앞돌리기 배치인데 포지션 플레이입니다. 옆돌리기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브릿지의 길이를 줄여줍니다. 일적구의 충격을 최대한 안 주고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앞돌리기 길게였는데요. 이번에는 앞돌리기 짧게입니다. 브릿지 짧게 해놓고 8분의 2 두께 정도 2팁 반을 이용해서 가볍게 툭입니다. 지금은 앞돌리기 대회전 배치 포지션 플레이입니다. 일적구를
단, 장, 단의 형태로 앞돌리기 형식으로 보내면서 뒤돌리기를 노려봅니다. 자칫 일적구에 많은 충격이 들어가게 되면 단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을 최소화시켜 줍니다. 속도를 쓰면서도 일적구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브릿지의 길이를 줄여줘야 합니다. 일적구의 충격을 최대한 안 주고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한 번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브릿지 짧게 8분의 2 두께 투팁, 약간 빠른 툭입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은 정확한 두께를 치고 싶은 경우 브릿지의 길이를 길게 하면 좋다. 그리고 수구와 일적구의 반발력, 충격량, 임팩트를 줄이고 싶거나 일적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포지션 플레이 하고 싶다면 브릿지의 길이를 짧게 하면 좋다입니다. 형태별로, 배치별로 브릿지의 길이를 달리 해주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